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합격 길라잡이 수국쌤입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교육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 수업이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식사와 영양, 요양, 보호입니다. 예,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 문제풀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의 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신체활동 지원, 요양 보호를 제공한다. 예, 1절에 식사와 영양, 요양 보호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식사 습관이 어떤지 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잘 되는지를 생각해서 하고 또 신체적 예, 몸이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는지 심리적 그래서 마음은 편한지 또 사회적으로 외부 활동을 잘 적극적인지 내향인지 외향인지 아니면 이제 돈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 상황 또 질병 등을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하여 즐겁고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비누로 손을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사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합니다. 예, 그리고 뭐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대상자가 뭐 육류가 싫다 이런다고 해서 싫어하는데 억지로 육류를 반찬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뭐 야채, 뭐 생선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 반영해서 반찬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섯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6번은 항상 우리가 모든 단원에서 들어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섭취 요양 보호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니까요. 또 오심이라는 게 있는데 오심의 뜻은 막 속이 니글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연화장애는 이제 연화장애가 많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의 연화장애라는 뜻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상황을 연화장애라고 합니다. 자, 식사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관찰에서는 대상자의 음식 섭취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 상태,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식습관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식사 시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동안 기록하게 합니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사 시간에는 대상자가 잘 씹고 삼키는지, 사례가 드는지, 기침하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근데 식사 관찰은 우리가 뭐 지금 뭐 24시간 기록하니까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동안 이런 걸 기록해야 되 힘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는 시설에도 갈 수 있고 또 그 재가나 주간보호센터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는 식단이 들어오니까 24시간 기록할 수가 있죠. 자, 노인의 영양 관리입니다. 노인은 하루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죠. 에너지 소모량이 당연히 적게 되는데요. 그러나 섭취해야 되는 에너지나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일일이 필요한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영양 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고령자는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익숙한 음식만 먹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양소 섭취에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에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일 단위로 육군의 기초식품을 골고루 넣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육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등이 있죠. 그래서 아울러 노인의 적절한 영양 관리를 위하여 균형, 절제의 식생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예, 소금이죠. 가공육 등의 섭취를 절제해야 됩니다. 첨가당이란 가당 음료는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를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된 설탕, 시럽, 꿀, 물엿 등으로 이들의 식품의 과량 섭취는 비만, 충치,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 포화 지방의 과량 섭취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포화 지방의 과량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그리고 케이크, 도너츠, 쿠키, 감자칩 등 기름진 빵과 과자류를 섭취하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가 많아져서 튀기지 않은 빵, 과자를 섭취하고 유지방을 적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세 번째,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위염,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게 나트륨이 소금이죠. 그래서 가정과 음식소에서 조리할 때는 싱겁게 조리하고 작은 국그릇을 이용하여 싱거운 채소와 같이 먹도록 합니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영양 표시 또 성분을 확인하고 나트륨과 포화 지방 함량이 적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합니다. 공유는 밥, 빵, 국수 외에도 간식이나 반찬으로 먹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밤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곡류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또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곡류 섭취를 하면 에너지도 얻고 두뇌 활동하는 데도 활발해집니다. 곡류를 섭취할 때 전곡이나 잡곡을 섞어서 먹도록 권장하는데 전곡은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나 괴실증을 감소시키고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곡이라고 하면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 정제되지 않은 곡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게 현미, 또 보리, 기리, 콩, 팥 등이 대표적인 전곡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변비나 개실증 같은 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실증이란 뭔가 식도, 위, 장 등 장기벽의 일부가 주머니같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개실증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고기, 생선, 달걀, 콩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군으로 뭐가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가. 그래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고 아까 지방을 먹으면 여러 가지 병이 있었죠. 달걀은 1일 1개, 생선은 손바닥 크기로 일주일에 2, 3회 섭취합니다. 육류 대신에 콩의 섭취량을 늘리면 퇴행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육류를 싫어하시면 콩식품을 많이 드시면 되겠죠. 자, 우유, 또 유제품은 노인은 우유 또는 유제품을 하루에 1회 분량으로 섭취를 합니다. 예, 우유 소화가 어려우면 유당 제거, 락토프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거된 유제품이나 요구르트 칼슘이 강화된 두유, 칼슘이 강화된
시리얼이나 주스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은 또 뭐 뼈의 약화 속도를 늦춰주어 골절, 골연화, 골다공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가요? 유제품이. 예.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에는 단백질과 다양한 무기질, 비타민이 들어있고 칼슘과 또 칼륨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칼륨과 이게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면 또 뭐예요? 골절, 골연화, 골다공증 예방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채소, 과일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때마다 절이지 않은 생채소 반찬을 포함해서 두세 가지를 먹고 과일은 1회 분량 기준으로 1일 1, 2회 섭취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감소와 또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는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 또 혈압 유지에도 좋고 혈액 생성에도 도움을 주며 그래서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물은 물은 노인은 음료수를 포함해서 그 6잔에서 7잔 이상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실 때에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음료를 선택합니다. 체내에서 물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도 하고 영양소 운반도 하고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서 우리 몸속에서 체온 조절 어떻게 해? 피부에 땀 날 때 땀이 바깥으로 내가 더우면 나가고 추우면 피부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고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탈수 증상도 노인의 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은 무조건 충분히 먹는다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식사의 종류에 일반식이 있습니다. 일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리고 저작, 씹는 것과 연화 능력, 소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치아가 튼튼하고 그래야지 씹는데 영향이 없죠. 그리고 삼키는데도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식사? 일반 식사. 자,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도음식이 있습니다. 저작 도음식이 저작 능력이 떨어져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서 저작하기 편한 상태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저작 도음식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크기가 깍두기가 3cm가 일반적으로 먹는다 하면 예, 저작도 음식은 한 1cm 정도 이렇게 잘게 썰어서 우리가 씹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음식을 저작 도움식이라고 합니다. 자, 연화 도움식이 있습니다. 연화는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한테 도움이 주는 음식이 되겠죠.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서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서 씹고 삼키는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하거나 액체는 점도 정진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여서 목 넘김을 좋게 하여 제공합니다. 연화 도음식. 그래서 점도 정진제가 무슨 말이냐? 액체 상태의 음식물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켜 연화장애 환자의 탈수 방지, 영양 공급을 도와주고 허빈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좀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액체를 말하는 거죠. 예, 가루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연화 도움식. 자, 유동식이 있습니다. 유동식은 수분이 많이 들어간 미음 형태의 그 음식인데 그거는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경구 유동식과 경관 유동식이 있습니다. 예, 1번 첫 번째 경구 유동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경구는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먹으니까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그렇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화 능력에 따라 유동식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정점제를 넣어서 점도를 조절하여서 제공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보면 경구 유동식은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의 액체 상태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관이라고 있으면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을 우리는 경관 유동식이라고 합니다. 경구 유동식에 보면은 영양죽과 물을 있고 선식가루에 또 물을 타서 하는 우리 미숫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말하겠죠. 자, 경관 유동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관 유동식은 대상자가 연화 능력이 없고 삼키는 능력이 없고 또 의식 장애가 있을 때 비관을 통하여 경관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맞게 상품화되어 있는 경관 유동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관 유동식에 대해서 국시에서 잘 나오는데요.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어요. 연화 능력이 없고 또 의식 장애는 있어요. 장애. 예, 알아두시고 그럴 때 우리는 비관을 통해서 경관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밑에 보면 영양 주머니, 비관, 여기 주사기가 경관 영양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식사 자세가 나옵니다. 식사 자세. 식사 자세는 대상자의 식사의 자립성, 또 연화 수준, 마비 여부 등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세심한 관찰과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식사 자세가 있습니다. 식사 자세가 잘 나오는데요. 국시 시험에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게 하고 의자의 안쪽 깊숙이 앉아 발이 어, 바닥에 닿도록 하여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식사 자세입니다. 발이 의자에 앉았는데 달랑달랑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이 바닥에 딱 닿도록 안정된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는 의자 깊숙이 앉고 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서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았을 때도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줍니다. 예, 그림에 보면은 자, 식탁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 등은 깊숙이 앉아서 등받이에 허리를 받칩니다. 깊숙이 앉습니다. 그리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또 참고로 한 번 더 나와 있는데요. 올바른 식사 자세. 올바른 식사 자세를 취할 때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이어야 안전하고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침대에 걸터 앉아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어줍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쿠션을 대어줍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역시 닿게 하고요. 꼭 알아두기도
마찬가지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침대에 걸터 앉는 경우에도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안전하다. 자, 거기 뒤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뭐를 대준다고요? 발 받침대를 대어줍니다. 자,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높입니다. 이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우리 식사할 때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머리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고 그리고 턱이 가슴 쪽으로 당겨집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가 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또 중요하죠. 편마비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옆에도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 있고 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갑니다. 자, 식사 돕기를 보겠습니다. 식사 돕기 기본 원칙.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통해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네, 식사 전에 식욕 증진. 식사 전에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TV를 끕니다. 이때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식사 전에 호흡을 정리하고 의치를 정비합니다. 네 번째, 노인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받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단이 짜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옆에서 골고루 잘 섭취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양보호 대상자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제가에서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식욕이 떨어진 대상자를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서 반찬을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서 식욕을 돋웁니다. 네, 식사의 기본 원칙이 국시에서 또 잘 나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는 시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고 재가 대상자의 음식 선택 조리 식사를 돕습니다. 일곱 번째,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하여 아까 우리 앞에서 음식에 대해서 일반식, 저작도 음식, 연화도 음식, 유동식 등의 식사를 하는 방법을 배웠죠. 준비합니다. 자, 여덟 번째,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살에 들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도록 옷은 느슨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입을 축이고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습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줍니다. 네, 그 어르신들도 입에 음식을 삼키지 않고 머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입안을 잘 살펴보고 다음 음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식사 도움을 하는 동안에는 TV 보기, 전화하기,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등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식사할 때 TV도 끄고 또 전화하는 것도 안 하고 대상자에게 특히 질문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예, 대상자에게 질문하면 식사하고 있을 때 질문하면 사례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사례를 들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알려야 됩니다. 10번 대상자가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숨쉬기 힘들므로 음식을 줄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 꼭 알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서
또 사례를 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예, 어르신은 또 수분이 적으면 목이 깔깔해서 안 넘어가죠. 또 신맛이 너무 강하면 침이 많이 나와서 또 사례가 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사례 및 질식 예방을 위해서 마른 음식, 예를 들어서 김이나 뻥튀기 같은 거, 또 점도가 높은 음식, 떡, 예, 잘 부서지는 음식, 유과나 비스킷 같은 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가 사례나 질식 예방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그리고 식사 도움의 목적이 있는데요. 식사는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영양소 공급. 음식을 씹으면 의식 수준이 높아진대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생활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먹는 즐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맛집 찾아가고 그러는 게 먹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식사 돕기 자세가 있습니다. 1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하도록 합니다. 네, 상체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합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30에서 60도가량 올려서 상반신을 높이고 머리 뒤에 베개를 받쳐서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식탁은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 높이가 되도록 하고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 볼 수 있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사 도움 시 대상자의 눈높이에 앉아서 대상자가 눈으로 음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음식을 입에 넣어줍니다. 위치에서 우리가 대상자가 마주보고 같은 눈높이에서 앉아서 음식물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입에 넣어줍니다. 자, 참고로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들리지 않는 방법, 바른 식사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기 쉬우므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아야 됩니다. 등이 구부정한 상태로 밥을 먹으면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우리 그 식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식사 먹이 드실 때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눈높이에 앉아서 잘못된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서서 먹이죠. 그래서 꼭 알아두기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턱을 들게 되어서 뭐가 걸려요? 사례가 걸리기 쉽습니다. 예. 돕는 방법은 식사 전에 물수건 또는 휴지, 젓가락, 숟가락, 포크, 꺾인 빨대, 그릇, 앞치마, 턱받이, 자세 지지를 위한 베개, 뚜껑 달린 물컵, 칫솔, 기타 식사 보조 도구 등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식사 전에 대상자의 배설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합니다. 배설 전에 뭐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소변을 보고 오고 모시고 가서 보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 청결하게 하고 식탁 주변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호흡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식기, 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을 준비하고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방법을 고안합니다. 자, 참고로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가기 어떻게 하냐면요.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편안하게 느낀답니다.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넣어드려야죠. 되겠죠? 네. 마비된 쪽에 뭐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으로 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다섯 번째, 누워있는 대상자인 경우, 예,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30에서 60도 정도 올려서 상체를 높이고 머리 뒤에 베개를
받쳐서 턱이 당겨지는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취해줍니다. 여섯 번째,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 자세를 안정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합니다. 일곱 번째,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여서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하여서 옆으로 눕히고 베개로 마비된 쪽을 지지하게 하여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예. 여덟 번째, 옷과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나 턱받이를 대상자 턱 밑에 대어줍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예. 열 번째, 식사하기 전에 음식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깜짝 놀라서 안 되죠. 예, 너무 차가워도 싫어하시고 어르신들은. 예, 참고로 살에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사하기 전에 입안에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 살해 예방도 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식욕도 촉진할 수 있는 게 입안 헹구기입니다. 자, 11번째, 음식을 조금씩 떠서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갑니다. 12번째,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예, 혹시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숟가락 둥근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하고 혀를 가볍게 눌러주고 숟가락을 뺄 때는 윗입술을 스치듯이 하면서 뺍니다. 14번째,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을 다시 넣어줍니다. 항상 음식을 다 삼켰는지 확인한 후에 넣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추어서 음식을 줍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연하곤란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침을 흘림이 관찰됩니다. 잘 씹지 못합니다. 잘 삼키지 않고 입안에 음식을 오래 머금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음식을 흘러내립니다. 음식을 삼킨 직후 재채기 또는 기침, 이게 이제 기도로 흡인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섭취 후 목에서 쉰 또는 젖은 소리가 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딸꾹질을 잘합니다. 또 구역질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연화곤란이 있으니까요. 트림하면서 음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도에서 역류해서 식도 부근에 음식물이 남아있다가 나오는 증상입니다. 자, 연화곤란의 증상을 봤습니다. 자, 15번째, 식사 도중에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특히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므로 식사하는 동안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편마비 대상자. 그리고 빨대를 사용해야 될 경우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에 대상자 입에 물립니다. 국물은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합니다. 가는 빨대가 아니고 굵은 빨대를 사용합니다. 16번째, 식사 중에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줍니다. 특히 마비된 쪽의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줍니다. 17번째,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잘 모릅니다.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18번째,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턱받이를 치우고 입안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합니다. 특히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본인이 이제 음식이 있어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찌꺼기가 남기 쉬워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의치는 깨끗이 닦아서 정해진 위치에 보관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합니다. 경관 영양 돕기입니다. 어, 경관 영양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서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경관 영양이라고 합니다. 자,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대상자는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기본 원칙은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청각 기능이 남아 있어 들을 수 있으므로 식사 시작과 끝을 항상 알립니다. 예. 두 번째, 시판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내의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합니다. 네 번째,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서 준비합니다. 예, 우리 영양액 온도는 체온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경관 영양 식사를 제공하는 도중에 비관의 상태를 관찰해야 하고 비관이 막히거나 새거나 역류하면 간호사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자, 여섯 번째, 영양액을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에는 음식이 상할 수가 있고요.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음식을 바깥에 너무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할 수 있고, 근데 또 너무 진한 농도는 어, 나 또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이제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꼭 알아두기에 보면 영양액의 온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체온 온도가 좋고 차가운 영양액이 여기서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예, 영양액 주입하는 방법 국시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경관 영양 식사가 끝나면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매번 우리 밥그릇 씻듯이 밥 먹고 씻듯이 영양 주머니도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다시 사용합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여덟 번째,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는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코 속에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발라줍니다. 경관 영양 돕는 방법, 처방된 비관 영양에 50cc 주사기, 또 영양 주머니, 컵, 물, 일회용 장갑, 입술 보호제, 윤활제, 종이 테이프 등을 준비합니다. 자, 경관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두 번째, 처방에 따라 영양액이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따뜻하게 하는데 우리 그 온도는 체온에 맞게 한다 그랬고 너무 차갑거나 이렇게 하면 통증이 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앉게 하고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자, 오른쪽으로 눕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옆에 이제 보면 참고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흘러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눕는 게 좋다. 네 번째,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이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물을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쪽에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경관 영양을 하는 동안 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하고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청색증이라는 것은 얼굴이나 이렇게 손 같은데
파란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타나면 비관이 튜브를 잠근 후에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6번째, 경관 영양 식사가 끝나면 대상자가 그 상체를 높이고 식사한 거랑 똑같아요.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소화가 되도록. 7번째, 사용한 물품과 주의를 정돈하고 섭취량을 기록한 후에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그림에 비관 대상자 코로 넣는 거 영양관에 영양에 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비관이 빠졌을 때 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때는 비관을 잠근 후에 비관을 잠굽니다. 빼면 안 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가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번 부종, 2번 탈수, 3번 청색정, 4번 배뇨곤란, 5번 피부 발진. 자, 문제 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맞춰준다. 3번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번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 구강으로 음식 섭취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증상은 뭘까요? 청색증이죠. 청색증. 3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왼쪽이죠. 건강이 왼쪽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오른쪽 밑으로 하여 눕히면 안 되죠. 왼쪽이 건강한 쪽으로 눕힌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또 2번은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왼쪽이 건강하니까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줘야 되니까 어디? 오른쪽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틀렸죠. 사례가 들리는데 물을 마시면 안 되죠. 네.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에 밥을 먹인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식후에 입안 왼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경구 영양독기에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2번. 떡 종류나 바나나 등을 매일 제공한다. 3번.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유동식만 제공한다. 4번. 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과 침구를 사용한다. 5번.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 문제 4번. 대상자가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식탁과 가슴이 높이가 일치하게 한다. 2번 의자를 당겨 안쪽 깊숙이 앉게 하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린다. 3번 식탁에 팔걸이가 없는 것이 좋다. 4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 좋다. 5번 의자에 앉았을 때 턱을 약간 들고 앉는다. 자,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정답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3번 영양독계 주의사항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5번 충분히 씹을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줘야 되겠죠. 네.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안 되죠.
떡 종류도 안 됩니다. 예, 목이 막혀요.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죠. 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옷을 입히고 침구를 사용해야죠. 문제 4번은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 일치하는 게 아니라 식탁과 가슴 사이에 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의자를 당겨 안쪽 깊숙이 앉게 하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립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팔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의자에 앉았을 때 턱을 당기고 앉아야 됩니다. 항상 턱은 당겨야 됩니다. 자, 문제 5번. 비관 주입이 너무 빠를 경우 생길 수 있는 질환은 1번 변비, 2번 부종, 3번 오한, 4번 설사, 5번 변실금.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문제 6번. 비관 영양액이 주입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오심, 구토, 청색증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2번 복부를 마사지한다. 3번 머리 쪽을 발치보다 낮게 한다. 4번 비관을 잠근 후 간호사에게 알린다. 5번 잠시 주입을 멈추었다가 계속 주입한다. 자,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비관 주입이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설사한다 그랬죠. 설사. 네. 자, 우리가 너무 빠르게 들어갈 경우, 차갑게 들어갈 경우, 또 너무 느리게 들어갈 경우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은 비관 영양액이 주입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오심, 구토, 청색증이 나타날 경우에 대처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몇 번입니까? 비관을 잠근 후에 간호사에게 알려야죠. 4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식사와 영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